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분하고는 다르게요. 요즘 이 대선 시기에 정말 속이 문드러 터지는 일반 서민들, 민초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뉴스 브리핑 회원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는 따르릉 회원님 요즘 살만하십니까? 코너입니다. 사실 제목이 좀 민망합니다. 요즘 살만하신 분이 몇 명 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첫 회원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손춘태 회원님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이고 손춘태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어요? 예, 이 소리가 좀 작노. 여보세요? 야, 예, 예, 소리 조금만 크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요즘 어째 이 대선이라고 여야 후보들이 저러고 다니는데 이 어떻습니까? 저 모습을 바라보는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대선 시기에는 하도 정치인들한테 쏘아가지고 이제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예, 참 요즘 뭐 이 언론들이 대선을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한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경향이 보이네요. 예, 어떤 측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습니까? 예, 제일 많은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좋게 이렇게 예. 포장하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게 많이 느껴지십니까? 예, 예, 예. 자, 지금 언론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보통 네거티브라고 이러면서 자꾸 검증에 대해서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들이 최근에 이 팩트 체크라고 하면서 검증을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정치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고 그런데 소박한 입장에서 예. 네거티브라고 자꾸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을 보는데 부정적인 측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검증해야 되고 부정적인 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검증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거티브의 검증이 더 확실한 검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 자체가 조금 저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까지 문민정부로 지금 대통령이 6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YS, DJ, 그리고 노무현, 또 이명박, 박근혜 5명이네요. 그죠? 예. 이 5명이었는데 이 5명이 다 지금 부패나 이런 각종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자살한 분도 계시고 또 구치소에 간 분도 계시고 또 그 이전에 보면 뭐 아들이나 형님, 동생이 다 깜빵에 다 갔지 않습니까? 100%.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대선 후보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하더라도 예. 그 최태민과의 관계, 최태민 일가와의 관계를 너무 확실히 그 언론이나 그다음에 관계자 반대되는 당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확실히 했다면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증에 있어서는 더 혹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희 국민들의 소박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이 검증을 좀 하려 하면 해명은 안 하고, 해명이라는 거는 거기 지적하는 문제의 사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렇다 하는 거고, 해명이 이제 못할 상황이 되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증을 좀 해서 이렇게 밝히려 하면 그때는 네거티브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버리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가지고 편을 들고 조작이다, 음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마치 검증에 나서는 사람은 뭔가가 좀 음모론적이고 그 좀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거는 지양돼야 할 거죠. 예. 그러니까 언론
예. 언론이 그것을 그 후보자들이 웅뽕이 예. 그러니까 그 속셈을 알아채가지고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같이 춤을 추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절대 검증하지 못하는 언론이 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언론도 그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정모쟁한 것이 이 나라에 있는가 정론방송 있는가 그런 얘기가 되죠. 요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TV에 나와서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경향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이 저보고 언론들이 검정팀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자료를 달라고 공중파부터 많이 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이런 언론들을 믿고 순진하게 자료를 줬다가 나중에 이 자료에 뭐 어물쩡물하면서 뭐 때문에 검증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자료를 못 쓰고 보도를 안 한다고 하면서 그 자료가요 통째로 상대 진영에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몇 번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언론들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식 이해하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예. 소장님께서 그렇게 자료를 갖고 계시는데 예. 그 사람들은 훨씬 많은 인력과 그 많은 돈 가지고 왜 자료가 없습니까? 얼마 전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이 이 유병언의 파산 관제인을 했다고 그 아주 단순한 팩트조차도 검증을 제대로 안 한 채 홍준표 후보나 또 자유한국당의 대변인이 말을 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도 뭐 그쪽에서 저쪽에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요 저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치판에 끈을 대 가지고 잘 보이려 하는 놈들은 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색이나 내고 그러려 그러고 진짜로 이런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미쳐서 사명감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어떤 이 후보에 대한 검증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자료도 뒤져야 되고요. 분석도 해야 되고 전문가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일은 위험을 수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검증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일부는 박수를 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저보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일이 잘못되면 나중에 정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을 갖다가 순수하게 하겠다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유는 아니 내가 좀 뭔가 문제를 알고 있어도 그냥 가슴에 접어버리고 가는 게 내 사는데 편안하지 그걸 문제다라고 굳이 까발려 봤자 그것이 나중에 통할지 공개를 해도 잡아떼고 오리발 내밀고 언론을 장악해서 덮어버릴 수도 있고 설사 통한들 이 원수나 정만 양산했지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가는 전부 정치 브로커들이 다 취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각 후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요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 만나가지고 저거가 뭘 캐내서 저거 공을 세울 만한 이런 것들이나 탐지하려고 하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검증을 하려고 하면 자연히 법적인 전문가나 또 더 나아가서 자금 흐름에 관한 전문가나 주식 전문가나 또 중요한 공직에 있으면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알고 있거나 파악을 하면 검증을 하는 데 쓰겠습니까? 뒤로 그냥 귓속말로 이야기하고 생색이나 내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결국 국민에게는 알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치의 권력, 정치의 본질을 다 이 세상에 어지러운 것은 순수하지 않고 본질에서 다 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니까 그런 거죠.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언론들이 요즘 팩트 체크라고 하는 부분도요. 사실은 상당한 부분이 이미 드러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 요런 거나 팩트 체크라고 다루는 거지 진짜 언론이 다루어야 될 만한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에 관련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로 팩트 체크로도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팩트 체크다 해서 다루면요. 국민들은 쏙낸 거죠. 언론들이 아 저렇게 후보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구나. 그래서 진짜 중대한 이 후보의 치명적인 배락은 감춰두고 그냥 바람만 좀 불만한 요런 거나 살짝 하고 우리는 했다 하고 넘어가고요. 실제로 언론들이 각 진영에 줄을 서서 어떤 언론들은 뭐 여기저기 될 만한 사람 한 2명한테 동시에 줄을 서서 열심히 자료 수집해서 갖다 주고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국민들도 저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선 검증하겠다고 제보 좀 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보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 말한 지가 한 2달, 석 달 돼 가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예, 결국은 정치에 가는 것은 국민 수준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예. 결국 국민 수준인데, 그래서 황 소장님이 지금 국민들을 좀 계몽한다든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황 소장님을 지지하고, 황 소장님 하는 게 일이 잘 돼도 지도하고 그러고 있죠. 감사합니다.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죠. 제가 지금 가장 그래도 안철수, 문재인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되지 않을까 싶은 사람, 또 얼마 전에는 문재인이 이 대세일 때는 문재인 열심히 검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무슨 노무현 일가 650만 불 이야기를 하니 안 하니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이 대선 출마한 것도 아니고 이미 노무현 일가의 과거 금품 수수나 뇌물 관련 사건은 조사해서 처벌을 하라고 그 말을 아무도 안 할 때 2015년 그때 5월달인가요? 제가 플러스 센터에서 한 1000명쯤 되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연설하는 한 30분 이상 되는 연설문이 지금 장안에 인터넷 SNS에 제 이름 검색만 해보면 수없이 돌아다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온갖 수준 이하의 사람들, 온갖 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황 소장님을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황 소장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한쪽한쪽 안쪽으로 흘리십시오. 하여튼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매일 댓글에 황장수 노무현 650만 불 이야기해봐라. 왜 그 말은 말 못하냐. 부패를 가장 중요하게 척결을 중요하게 내세우는 황장수는 정작 노무현 문제는 말을 안 한다 이런데 제가 그러면 거꾸로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그 말을 안 할 때 시계부터 비롯해서 바다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뇌물 받은 부분 학비 집 산 것까지 전부 조사를 하라고 이 말이 나오기도 전인 2015년 5월에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런 거 봐줘서는 되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그 말 할 때는 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말하는 사람이지 남 말할 때는 말 안 해요. 예, 그런데 지금 사실 그 보수 중에서 노무현 비판하는 분들이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뭐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정작 문재인이나 무슨 안철수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노무현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고, 그보다는 지금 더 급선무가 안철수하고 문재인 비판하는 게 더 많죠. 어디 가지고 뭐 죽은 사람 잡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런 거는 네가 황장수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노무현만 한다. 아니 왜 제가 무슨 보수가 저보고 칭찬을 합니까? 좌판이 뭐니 엄해라 해대고 자빠졌는데 왜 제가 그걸 다 해야 됩니까?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이야기죠. 아 제가 오랜만에 회원님 만나서 하소연 좀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반문연대 한다 주장하다가 어제는 또 기가 차서 댓글이 하나 붙었어요. 반문연대 한다 주장하다가 황장수가 이제는 또 저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김종인가 독자적으로 끝까지 가라 한다고 말을 순식간에 바꾸냐 하는데 제가 반문연대 할 때 뭐 때문에 하라 했습니까? 안보 동맹 때문에 하라 했잖아요. 예, 안보 동맹이나 경제 개혁. 예, 재벌 개혁. 헌법 개정을 고려를 해가지고. 예. 그래 하라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무턱대고 나눠 먹으라고 그건 아니고. 예. 가치를 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가 안 될 바에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지금 안철수가 지가 혹시 또 될 만하니까 너네들 내 밑에 돌아오라면서 이 싸드니 뭐니부터 말을 갖다가 명확하게 당론조차도 통일하지 않으면서 애매하게 이야기한 거 가지고 안철수가 마치 안보 세력이다 이래가지고 보수가 이 전략적 선택으로 안철수 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잘못됐다. 지금 안철수가 명확하게 당론이나 박지원까지 입장 정리해라. 맞습니다. 그 정리 안 하면 차라리 보수가 그냥 몇 프로가 나오든 끝까지 안보 가치를 갖고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된다. 보수끼리는 분열하지 말고. 제가 틀린 이야기 했습니까? 맞습니다. 예. 항상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왔는데 황 소장님은 일본생 능력하는 건 너무나 명확하고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보통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관성 있다 하는 걸 알 겁니다. 그런데 예. 몰상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저런 소리 온갖 소리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저에 대한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뭐 제가 검증 대상인 안철수 지지자나 문재인 측에서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 혼자서 이렇게 앞에 서서 지금 열심히 싸우는데 등 뒤에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정치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밥그릇을 뺏겠다고 그럽니까? 참. 내가 보면요, 사람들이 참 자기 생각에 집착해 있어요. 저는 늘 밥 먹고 기도하고 뭐 공부하는 사람인데, 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 아집에 갇혀 있어요. 박근혜도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망했는데, 전부 자기 생각에 이렇게 아집에 갇혀가지고, 이 마음을 이렇게 눈을 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외론을 가지고 자꾸 세상을 본 거죠. 외론을 그렇죠. 균형 있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 수준에서는 그런 소리밖에 나올 수 없다는 생각도 저는 가집니다. 예, 저기 마지막으로 우리 손준태 의원님 저기 뉴스 브리핑이 이번 대선 기간에 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그런 자격이라도 있겠습니까? 예. 그냥 저는 황장수 뉴스 브리핑이 정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예. 블로그를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몇 년 동안 댓글을 많이 달던 사람들, 예. 황 사장님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사라지는 사람들. 탄핵 때부터 다 사라지고 이제 가끔씩 들어와서 욕도 하시죠. 예. 그분들 보면 좀 마음이 섭섭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성격이 한 사람을 딱 보고 바르면 끝까지 이렇게 지지하고 그 사람이 변질하지 않는 한 이렇게 같이 가는 사람. 그 상대가 변질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예. 상대가 바르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도 물론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도 있겠죠. 뭐 댓글 달다가 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가에도 뭐또 사람이 한데 그런 댓글을 그렇게 많이 달는 분들이 하나 둘 없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멀쩡하신 분들이요. 뭐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멀쩡한 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던 분들이 제가 탄핵에 반대했다고, 찬성했다고. 어느 날 보면 황장수, 개장수를 이 리트윗을 한다거나 저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장을 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같이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 전 그분이 저하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다면, 상식적이라면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거나, 안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서로 접고 또 다른 부분에는 서로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같이 했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거나 지지하는 입장을 섰을 때 박 전 대통령 때문에 저를 좋아했지, 저라는 사람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가 박근혜의 빗자루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그렇게 조석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조석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가치를 보고, 황 소장님의 가치를 보고 이제 판단해가지고 좋아했으면
하면 되고 또 그렇잖아요. 예.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남이 어떻게 100% 마음에 들 수 있습니까? 그럼 한쪽 의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팽 돌아서면 이 사람이 나만 알아서는 상관도 없죠. 예. 자기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상대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듭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한 사람이 인격이라든가 가치가 좋아서 동조를 했으면 같이 끝까지 가고 또 끝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박근혜 탄핵을 그 사람은 반대했고 강선영에는 찬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온 황장수라는 사람 인격을 매도질해버리면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수준 이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이 의심스러운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항상 상처받고 또 그걸 극복하고 돌이켜보고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삽니다. 오늘 손춘탁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예. 황선영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예. 끝까지 그 길 가시고 늘 건강하시고 길게 보시고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대개인들 정치인들이 국민을 사랑하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을 예. 위한 정치, 황선영님 국민을 위한 평론 끝까지 그렇게 소질과 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손춘탁 회원님 항상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지금 연세가 있으신데도 훌륭하신 분인데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강봉호 회원님 연결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강봉호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일도 안 하시고 비가 와서 쉬셨습니까? 어저께는 저기 시흥 목감 아파트 현장에 갈 일했고요. 오늘은 예, 뭐 이것저것 좀 할 일이 있어갖고요. 예, 예. 아이, 그래서 또 할 일이 있다고 쉬는 김에 또 이 회원과의 이 대화에도 출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요즘 대선에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요, 우리 강 의원님 보시기에 예? 이 지금 언론들이 뭐 대선을 보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소장님이 설명 잘하고 계시고요. 예. 저는 답답하죠. 예. 소장님이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제가 예. 아니 소장님 같은 분이 한번 정치를 한번 해 주셔야지만 되는데 그런 거 보니 좀 답답하죠. 뭐 말 그대로 이제 다른 대선 주자분들이 나와갖고 예.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면 예. 소장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나죠.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검증을 하겠다고 예. 그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의 어떤 그 도덕성이나 살아온 과정, 비리나 약점, 또 각종 특혜, 돈을 버는 과정, 뭐 이런 그 가족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 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 대부분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출석이라든가 뭐 어떤 예. 처세, 예.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상황에 이제 그 사람들이 흐름을 잘 아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언론이 예. 언론의 본연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말 그대로 내일에 그러니까 대통령 누군가 당선됐을 때 자기네들이 어떤 그 회사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소장님 그 뉴스 브리핑 듣다 보면은 거의 뭐 많이 알고 있죠. 소장님의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예. 저희는 이제 듣고 뭐 판단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수긍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거든요.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제가 소장님 말씀이 이런 부분은 좋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긍 그리고 이제 수용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가장 날카롭게 잘 지적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제품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 예. 정말 잘하고 계시고 뭐 그 JTBC가 뭐 손석희 같은 사람 문재인에 대한 아들에 대한 그런 자기가 하면 말 그대로 자기가 그 과거에 그 상대방이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의는 제기하면서 본인의 정작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리더로서 가장 안 좋은 거죠. 예, 그렇게 좀 떠드니까 JTBC가 어제 4월 5일 저녁에 예.
그 문재인 아들 팩트 체크라 해서 그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저기 지금 사실 일반 국민들은 대선에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강봉호 씨가 개인을 놓고 보면 혼자서 일하고 집에 계시고 가끔 친구나 만나는 정도지, 내가 누구를 지지해서 누구한테 대세가 모이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결국은 끌어가는 것은 여론 언론이 여론조사라는 모양으로 또 보도를 통해서 이번에는 저기 누굽니까? 이재명 이 시장이, 예, 성남시장이 20%가 넘었더라. 이번에 안희정 지사가 30%가 넘었더라. 30%에 육박해 가더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사퇴하니까 이번에는 또 안철수가 불과 뭐 하루 만에 한 10% 올랐더라. 이렇게 보도해서 그것이 또 이 여론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와 언론이 여론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듯이 보이는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제가 일상에서 제가 직업을 통해서 살았고, 지금 우리나라 그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홍보하고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먹방, 백종원이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요즘에 국민들이 소장님의 그 능력치하고는 사람들이 천차만별. 그러니까 소장님 입장에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도 물론 나름대로 이제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소장님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은 못해도 나 정도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단순하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 계몽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그 국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다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홍보하고 마케팅을 했을 때 국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칼퇴를 지고 위에서 다 내려다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어떤 그 여론을 갖다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능수능란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히 호응하는 거죠. 국민들이 엄청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선이 딴 게 아니라 언론, 여론조사 회사, 또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한마디 하면 영향력이 좀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으면 남은 국민들은 거의 그냥 이 조리되어서 병아리 새끼처럼 암탉을 쫄쫄쫄쫄 그냥 쫓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저는 뭘 느꼈냐면요. 제가 이제 음식 배달 일을 하거든요. 예. 그럼 그전에는 제가 음식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집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제가 그쪽 계통 일을 하면서 손님들이 왜 맛없는 음식을 이렇게 그러니까 주방에 이렇게 하면 솔직히 저는 중국 음식 배달을 하지만 1년간에 한 번 시켜 먹질 않거든요. 제가 거기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못 시켜 먹거든요. 이런 건 돈 주고 먹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나름대로 양식껏 하는 가게들, 그러니까 솜씨가 있다는 사람들, 미연 좀 덜 쓰고 나름대로 어떤 장인 정신을 발휘해서는 가게들 대부분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홍보, 찌라시 작업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작업한 사람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도 좀 이렇게 음식을 좀 배워갖고 주방 좀 손님한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주방 기술 배우면서 느낀 게 결론에 책을 알았는데 손님들이 맛을 아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맛없는 음식 줘도 까먹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전단지 작업을 하면 손님들이 한 2, 3개월 지나면은 내가 이 집에서 먹었나? 먹은 것도 또 전단지 줘서 또 시켜 먹으니까 이걸 주인들이 알았고 요즘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요즘 사람들 장사를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손님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이걸 다 파악해서 하구나.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손님들이 지금 여론 조작하기 참 좋은 거죠. 그런 쪽에 국민들은 다 흡수되는데 한 가지면 10가지 한다고 모든 어떤 지금 사회 현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다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 홍보가 아니고 소장님들 뉴스 브리핑이 대중들한테 알려지고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 대학 어떤 홍보가 되면 손님들이 고객들이 엄청
유스비스 회원 가입하지 말고 우리 미래대형 영수 회원 가입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이 방송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냐 이거죠. 예, 거죠. 그래서 그 배경에는 결국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입맛에 맞게 이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여론을 장악해서 조작되어진 실제가 아닌 사실을 가상을 만들어내서 그 가상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몰아가면 대중들은 거기에 그냥 따라가면서 환호하고 빠가 되고 박수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금 현실이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이 민주주의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준이 뭐 직장에 대한 돈 버는 돈을 누가 많이 가졌냐, 돈을 누가 많이 벌었냐, 경제력이 누가 있냐, 이거에서 모든 게 좌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제력을 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 경제를 졌냐면 대부분 홍보하고 마케팅, 선전 이런 쪽에서 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다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게 그쪽이고 거기에서 가장 잘 아니까 당연히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그 미국 트럼프 소장님이 트럼프 예언했듯이 그 사람은 그 돈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커버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현상이 일어난 것도 트럼프가 돈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엄청난 돈을 가진 힘을 가진 마케팅 전문가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면 정치에서 이 판매자는, 즉 공급자는 정치인이고 이 대중들은 정치의 수요자,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을 이 소비자에게 물건이 표라고 보면 표를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마케팅이나 미디어가 중요하다. 그게 홍보가 핵심인데 그 홍보가 왜곡되어지고 교묘하게 조작되어져서 대중에 흘러가도 대중은 그걸 모르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참 우리 이 강봉호 회원님은 복잡한 문제를 아주 쉽게 이 현실에 빗대어서 잘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예. 그때 김정인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잖아요. 예. 저는 다자 구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분의 어떤 이미지 갖고는 다자 구도해서 확률이 없지만 그분이 소장님을 이를테면 어떤 후원 양성이라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저는 그분이 소장님을 갖다가 이렇게 소장님은 뭐가 장점이냐면요, 소장님이 같은 분이 솔직히 지금 한번 돼봐야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바람인데 소장님의 가장 장점이 청렴하고 결백한 그런 어떤 맑음을 한번 이렇게 해결하려면 김정인 그분이 소장님하고 좀 이렇게 인연이 되면 한번 소장님을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밀어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헌신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진짜 저 사람이 좋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좀 희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장님을 국무총리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굳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합치지 말고 소장님을 갖다가 전면에 나서고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한번 밀어주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희생정신을 하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안철수도 요즘에 보니까 절대로 안철수 문재인 이런 사람들 포기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도 세고 이미 그런 사람들이 양보하고 이럴 거 없고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도 어저께 제가 소장님 방송을 봤는데 차후 이 대선 이후에 그걸 갖다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노태우 나왔을 때 다자구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민들이 의외로 옛날하고 같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이제 고뇌를 하는 거예요. 약간 누굴 뽑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만 가표 있잖아요. 중간표. 이제 X표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중간에 세모표 한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그분이 사중을 버리고 소장님하고 손을 잡으면 소장님 어차피 대선 출마한다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상황이 금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지만 소장님을 마케팅으로 내서갖고 소장님 앞에 내세우면 김종인 그분도 엄청난 우리가 생각 못했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분 제가 좀 알고 그렇지만은 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대선에서 이 안보를 중심으로 안보 동맹을 만들어라 하니까 저한테 비판이 오는 부분도요. 제가 뭐 그분하고 가까워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분을 좀 알고 몇 번 봤지 뭐 썩 그렇게 가까워서 서로 간에 의견 일치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분도 어려운 일에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이제 나섰는데 잘 되기를 제가 바랄 뿐입니다. 근데 참 이 일이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지금 안철수가 당장 한번 보세요. 안보나 이런 부분을 중심에 놓은 동맹이나 이런 걸 할 생각이 없이 하고 싶으면 내 밑에 그냥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선이 서로 간에 이제 터질 거 다 터져서 지금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 온갖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폭로되면서요. 이 완전히 아수라장의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을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돼서는 안 돼야 될 사람이 빨리 죽는 쪽으로 후보 숫자를 줄여가는 쪽으로 제가 미력하다마 일을 하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제가 할 일이다. 올바른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리고 후보된 사람이 저를 또 그냥 둘라 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로 쪼오는데, 예. 소장님 같은 분이 참 어떤 그 이미지만 해면서 뉴스 브리핑 자체가 자료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그냥 한 달 동안 풀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 아닌 이상 판단을 하거든요. 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소장님 같은 분이 딱 전면 나서고 누군가가 자, 그래서 제가 뭐 직접 이 정치를 하거나 이런 배설을 안 해도요. 이런 대선 과정에서 이만한 이야기를 계속 해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면요. 그것 또한 정치를 직접 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우리 강봉호 회원님은 이번에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같이 좀 뜻을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뭐 예. 늘 소장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것 자체도 행복한 일이죠. 소장님도 뉴스 브리핑 홍보에 대해서도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소장님이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전 모르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옳고 그름 어떤 그 상황상에서 판단력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예. 그 옳음을 추구한다는 이 정도지 소장님의 그 이상이 뭔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그래서 제 이상이 뭐 뻔하죠. 저 같은 사람은 원래 속에 든 거를 갖다가 감추지 못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다 드러나는 사람이지 뭐 눌러놓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제 생각은 이 세상이 좀 더 맑아지고 그리고 중산층이나 서민 같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밖에 없죠. 뭐 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뉴스 브리핑을 제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홍보하고 마케팅이거든요. 예. 이게 안 되고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 부분은 우리 강봉 회원님 다음에 한번 우리 회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뉴스 브리핑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시죠. 예, 이번 그 대선 주자 그나마 출마하는 분들 중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은 분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소장님 많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힘을 내시고 힘들어도 많은 그 힘을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강봉호 회원님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일선에서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배달도 하고 노가다 일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도 견지하고 계시는요.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대한민국에 그나마 좀 살만한 상류층들이나 지식인들은 폴리패스로 특정 캠프에 1000명이나 몰려가고 여기저기 줄을 대어서 아마 캠프에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래서 또 다음 5년이 자신의 팔자를 꽂히는 쪽으로 대부분 줄을 서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이 뉴스 브리핑을 하면서 이놈 저놈 다 씹는 것도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주어진 숙명이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저도 어디까지 검증할지 모르겠다 하는 데까지 해보는데요. 제가 원래 성향이 한번 고해버리면 나중에 제동이 또 잘 안 걸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팔자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선 기간에 황장수의 대선 주자 닭개비 다 깨어서 빨가 벗겨 보겠다 해서 도깨비가 아니고 닭개비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